자, 다음 달 8일로 예정된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경선 열기가 지금 뜨거워져 있는 가운데요. 저희 뉴스 현장에서는요, 4명의 당권주자들에게 직접 전략과 승부수를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주자로 김기현 당대표 후보 모셨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통 보수의 뿌리를 20년 동안 한결같이 지켜온 저 김기현이가 대표가 되면 당이 안정될 것입니다. 내년 총선 승리로 정권 교체를 완성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총선에서 승리를 이끌고 저 천하람은 단순히 이준석 전 대표의 어떤 시즌2가 아니라 이준석 대표를 능가하는 새로운 우리 보수의 큰 제목이다. 저 황교안은 정통 보수의 유일한 진짜 계승자입니다. 저 황교안이 국민의힘 당대표가 되어야 합니다. 자, 김기현 후보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먼저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서 김지아 앵커가 저희가 온라인 시청자와 함께 준비한 코너를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방송 중간중간에 유튜브 영상 댓글로 김기현 후보에게 궁금한 점을 받아서 직접 질문을 해보는 시간도 마련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저희 TV조선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방송을 클릭해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추려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기현 후보께 이제 첫 번째 질문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제도 이제 중원에서 이제 선거 유세 활동을 하셨지 않습니까? 21일 날 이제 합동 연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분위기는 어땠는지를 먼저 좀 여쭙고 싶네요. 전체적 분위기는 정체성이 불투명한 후보, 네. 불안한 후보, 안 되겠다, 안정감 있고 또 그동안 경력을 보니까 대통령 선거 그리고 전국 지방선거를 이끌면서 승리를 일궈낸 후보, 그 김기현이가 가장 적합하다고 하는 그런 의지들이 굉장히 뜨겁게 날아오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어제 또 내용을 짚어보면 안철수 후보 측에서 김기현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좀 제기를 해서 논란을 낳았죠. 울산 KTX 역세권 투기 의혹이 지금 진위 공방에서 좀 가짜 뉴스 아닌가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명백한 가짜 뉴스이고요. 네. 가짜 뉴스인 사실이 이미 다 검증이 돼서 다 확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흑색 선전을 일삼는 걸 보고서 그래서 아마 민주당 DNA를 가진 것 같다. 민주당 대표를 하셨던 경력 그리고 민주당과 오랫동안 이렇게 교류를 가져왔던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아니면 말 것이라고 덮어 씌우는 거를 아주 능수능란하게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뭐 급하시겠죠. 갈수록 이제 폐색이 짙어지고 계속 이제 몰려가니까 그래서 좀 답답하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극약 처방을 쓴다 그러면 이거는 대통령이 되겠다, 대권을 꿈꾸겠다는 분이 할 그런 모습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참 유치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제거하고 싶었던 1호가 아마 김기현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김기현을 제거하려고 공작 수사도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영장 신청도 39번이나 했고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도 다 그때 저를 공개했던 이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5년 전 제가 울산시장 선거에 나왔을 때 지역에 MBC, 울산 지역에 MBC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뭐 고발 프로그램 40분짜리인가 만들어서 떠들고요. 민주당이 대대적으로 나서서 기자회견하면서 수사하라 그러고 불법이라고 막 떠들고 민주당 시의회가 민주당이 다 장악하고 있던 시의회에서 특위까지 만들어 다 조사를 냈습니다. 그 조사 결과 아무 혐의가 없다고 무혐의라고 다 드러난 거거든요. 심지어 이렇게 산인데 산 밑으로 터널이 지나갑니다. 산 밑에 터널이 뚫고 지나가면 그 땅값이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지 땅값이 1,800배가 올랐다 그러면 이게 말이 되는 얘기. 땅 밑으로 터널이 지나가는 땅값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터무니없는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한다 그러면 앞으로 당대표가 될 자격이 없다. 저는 사실 어떤 생각이 들었냐 그러면 적어도 안철수 후보 같이 이렇게 대권을 꿈꾸시는 분은 좀 대응만 정치를 하면 좋겠다 싶은데 그래서 이번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선거 캠페인을 벌이는 분이 우리 당 대표가 되면 큰일 나겠다.
그동안 대통령 선거 3번 나와서 뭐 떨어지거나 철수했고요. 예. 또 서울시장 선거도 2번 나와서 떨어지거나 철수했지 않습니까? 예. 이런 형태로서 나가는 선거마다 큰 지휘했던 선거마다 큰 선거를 져버렸던 이유가 뭔지 알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공방전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방전이 이제 가열이 되니까요. 당 선관위에서 근거 없는 비방이 계속될 경우에 제재하겠다 이렇게 공개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검증을 시도하려고 한다면 이제 민주당 방탄과 다를 바 없다. 이렇게 이제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글쎄 지금 계속 같은 맥락이긴 합니다만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네. 그 사실 그 청담동 술자리 의혹 사건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 알 텐데요. 예. 청담동 술자리에 뭐 대통령이 있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있었다 그러고 민주당이 난리법석을 떨었잖아요. 네. 근데 나중에 아닌 것이 다 밝혀졌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도 민주당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안 하고 계속해서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딱 그 방식입니다. 이미 허위라는 사실이 다 밝혀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자기는 절대로 허위라는 사실 인정 못한다 그러면서 우기면 그러면 도대체 이분이 어떻게 대표 자격이 있겠느냐. 예. 아니 당 선관위가 오죽했으면 그런 그 판단을 했겠습니까? 당 선관위가 그냥 제 말만 듣고 했겠습니까? 자료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오늘 제가 또 뉴스를 봤더니 그 뭐 노컷 뉴스인가에서 보니까요. 예. 김기현이 투기 의혹에 맞는지 조사를 상세하게 조사를 취재를 했더라고요. 네. 상세하게 나와 있었나 보시면 얼마나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인지를 잘 알 수 있는데 네. 이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긴다 그러면 예. 이거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 사건의 재탕 예. 삼탕인 것이다. 아니 생태탕도 유분수지 이런 생태탕이 어디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김기현 후보의 이야기를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쭉 주위의 분들하고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김기현 후보가 지금 1등을 달리고 있잖아요. 1등을 달리고 있는데 자꾸 뒤를 많이 돌아다보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이유인즉슨 글쎄요 안철수 뭐 천하람 뭐 다 뒤에서 따쳐하고 있는데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을 봐서 내가 당을 어떻게 이끌지 내가 어떻게 개혁을 할 건지 여기에 대한 좀 중점적으로 내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토론회의 구조라는 게 예. 3대 1이지 않습니까? 저 혼자에 대해서 세 사람이 공격하는데 1등이니까 제 발언 시간은 발언 시간 총량을 보시라니까요. 예. 제 발언 시간 총량은 6분, 7분, 13분이고 네. 세 사람이 13 곱하기 3 아닙니까? 거기다가 자기 발언 시간의 거의 대부분을 다 쓰고 저한테 30초 설명 기회를 줍니다. 그동안 자기 얘기 다 한 다음에 30초 사이에 설명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예. 시간 끝났다 그럽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는데 그럼 내가 설명을 안 하면 어떡할 겁니까? 내가 다 인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끄집어 당기지 마시고 아니 질만한 상황이 되더라도 자기 포지티브한 방식으로 선거 캠페인을 해야지 예. 자꾸 끄집어 당기는 방식으로 하시면 적어도 대권을 꿈꾼다는 분으로서는 정말 유치하다. 한번 반성하셔야 될 거라고 말씀드리고 예,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유튜브 기가 댓글로 막혀서 나 참. 네, 지금 유튜브 댓글로 사실 부동산 투기 의혹 더 설명해달라, 가짜 뉴스를 좀 더 설명해달라 이런 질문들이 올라오는데 지금 충분히 좀 해명을 해주신 것 같고요. 예. 다음 질문입니다. 탄핵 논란도 불거지고 있는데 17일에 안 의원은 김기현 후보를 향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김기현 후보께서는 또다시 국민의힘을 탄핵의 강에 빠뜨리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셨는데 또다시 지금 탄핵이 또 이슈가 되고 있어요.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좀 생뚱맞죠.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가짜뉴스로 김기현이를 공격을 했다는 비난에 부딪히니까 예. 거꾸로 갑자기 생뚱맞게 김기현이가 탄핵에 찬성한 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보도를 봤는데 예. 이 안철수 후보야말로 2010년 11월 달인데 제가 워딩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긴급 기자회견을 했는데 예.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며 공식적으로 하야 요구했고요. 네. 그리고 11월 2일 날 오후 3시에는 국회 정론관에서 또 긴급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했냐면 예. 박 대통령은 국민들 피땀 흘린 세금을 강탈했다. 대한민국 외교 안보를 위험에 빠뜨렸다.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그랬고요. 네. 그리고 12월 3일에 촛불 집회에 가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줄기차게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가장 예. 앞장서서 박근혜 아웃이라는 펜을 들고 다녔던 분이 예. 갑자기 생뚱맞은 말씀을 하셔서 제가 어이가 없어 말씀드리면 예. 2010년 12월 9일 날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때 탄핵안이 저는 그때 사실 울산시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아니었고요.
탄핵 논의 과정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표결에 참여할 권한도 없었던 상태입니다. 예. 그런데 그것이 오랫동안 국가적 논란이 되고 여러 가지 국정 동력이 마비가 되니 예. 국민들은 너무 힘들어한다. 근데 기왕에 국회가 가결되었으면 어떻든 빨리 전국을 수습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안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때도 말씀드리기를 이게 남은 절차는 헌법과 법률에 맡기고 예. 정치권은 국민의 지상 명령에 따라서 무너진 시스템을 회복하고 리더십을 재정립하는 데 분골쇄신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네. 예. 네. 그로부터 한 2달 정도 지났습니다. 네. 탄핵 가결이 되고 나서 이제 그 헌법재판소 심판 절차가 진행돼 있지 않습니까? 네. 심리 과정에서 보니까 이게 사실이 다른 거예요. 가짜 뉴스가 많은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풀려졌다 해서 제가 그때 공식적으로 답변한 게 있습니다. 언론 보도가 돼 있는데요.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을 2달간 지켜보니 박 대통령에 대한 명백한 탄핵 사유가 안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해서 보도가 되었고 예. 그래서 분명한 탄핵 사유가 있는지 의심이 되기 때문에 엄격하게 헌법재판소가 여기에 대해서 예. 조사를 해서 판단해야 된다라고 입장을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서 탄핵이 제일 앞장섰던 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정말 생뚱맞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뭐 지금 그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해명이 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그거 한번 여쭤볼게요. 뭐 질문도 그런 것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그 안철수 후보의 DNA 얘기했는데 그러면 김기현 후보의 DNA는 어떤 겁니까? 김기현 후보의 DNA는 그야말로 국민의힘 정통 보수의 DNA입니다. 예. 사실에 근거해서 공격하고 그에 대해서 만약 사실이 아니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그야말로 책임의 원리에 아주 제가 적합하게 해서 정치해왔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국민의힘 대표는 국민의힘 DNA를 가진 사람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저희 또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또 공정 이런 것 좀 지적하시면서 다른 후보들의 출연 여부도 여쭤보시는데요. 다른 후보들의 코너도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는 것 예.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이 김기현 후보님과 또 안철수 후보의 양강 구도인데 과반 득표 지금 자신하시나요? 뭐 선거에 나서는 사람이 그 오만해서도 안 되지만 또 너무 또 뭐 예. 함부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상태고요. 목표는 예. 당연히 네. 1차 과반을 하고 있습니다.만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그럼 과연 당을 어떻게 이끌 것인지 이걸 좀 당원들한테 좀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선거에 이기는 게 이제 일단 목표지 않습니까? 뭐 선대위원장 특별히 생각하시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특별히 선대위원장을 사실 생각한 것은 없습니다만은 예. 이제 인선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아직 뭐 선거 한참 남았는데 네. 지금은 선대위원장 논의할 단계는 아니고요. 네. 그렇지만 기본적인 골격은 통합형 선대위원장을 만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예. 당이 대통합을 해서 가야 되는 것이지 예. 또 갈기갈기 찢어진 모습으로 분열된 모습으로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필요하다면 뭐 수도권 같은데 또 경쟁이 있는 분을 또 별도로 예. 수도권 또 뭐 지방 이렇게 비수도권 나눠서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예. 지금 당대표, 여당 대표가 해야 될 일은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공천이 아닙니다. 네. 민생입니다, 민생. 민생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거기에 중점을 두면 국민들이 저절로 우리를 지지해 주시는 것이지 예. 민생은 내팽개 쳐놓고 정치적인 뭐 액션만 계속하면서 공천 가지고 논란을 벌이면 예. 저 당은 국민 민생에 관심이 없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민생을 챙기려면 어떻게 되느냐. 너무나 간단합니다. 여당이 대통령하고 호흡이 잘 맞아야 됩니다. 대통령하고 여당 대표가 서로 어긋난 길로 가서 우리가 고통을 겪은 것이 불과 몇 달 전까지의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민생이 제대로 챙겨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 호흡도 잘 맞아야 되고 네. 그리고 행정을 해본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저처럼 광역시장으로서 종합행정을 했던 경험을 가진 사람이 정통 보수의 DNA를 갖고 있는 입장에서 하면 예. 민생을 챙기는데 가장 앞장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도 저희 댓글에 대한 거 좀 여쭤볼 텐데요. 이재명 대표의 지금 이 구속영장 청구 폭풍 지금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당연히 저는 동의해서 발부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재명 대표의 그런 불법 의혹에 대해서 네. 제가 제일 먼저 우리 당 특위를 만들어서 제가 진두지휘하면서 그 비리의 의혹을 뿌리를 계속했던 사람이거든요. 예. 어마어마한 이 뿌리가 아직도 더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당연히 구속이 돼야 된다고 마땅히 생각하는데 예. 민주당이 지금 아시다시피 뭐 그냥 방탄국회를 계속 운영하고 있으니 현실적인 벽에 부딪혀 있죠. 예, 알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다른 후보들도 이제 다음 주부터 저희 뉴스 현장에서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라고 예, 토론을 내릴 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오늘 나와주신 김기현 후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